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 확정한 경우에 한해서 5억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받을 수 있어요. 사망하시고 나서 원래 6개월 이내 신고하고 그 다음에 9개월까지 분할기한이 정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1년 3개월까지 이내까지 등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조건을 놓치게 되면 결국 5억을 넘는 배우자 상속공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까지 완료를 하셔야 돼요. 또 이때 또 주의할 게 등기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14년차 세금 전문 김연아 기사입니다.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슬픔에만 잠겨있기에는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오늘은 그 상속세 배우자 공제와 법정 상속분 등기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넘기면은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이 상속재산을 법정 상속분대로 나눠서 등기를 하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당연히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은 것처럼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보통 직접 신고 진행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상속세 신고 경험이 많지 않은 세무대리인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인데요. 왜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을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상속세 배우자 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우자 상속공제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 계실 현재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 중에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많은 분들이 이 배우자가 30억 이내로 상속을 받으면 그 금액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신고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현실은 다릅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30억 이하여도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까지예요. 배우자가 30억 이상을 받아도 결국 최대 공제 한도는 30억인데요. 이 세 가지 계산법 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이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거든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20억짜리 아파트를 상속을 받고 5억의 이제 임대보증금이 있어서 이걸 승계를 받았으면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15억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가액에서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우니까 그냥 중요한 거는 법정 상속분 가액이에요. 그냥 법정 상속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속 개시 전에 10년 이내 사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면 그냥 법정 상속분만 고려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총 30억의 재산이 있고 배우자와 자녀 2인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배우자 법정 상속분은 30억 곱하기 3.5분의 1.5죠. 배우자는 1.5이기 때문에 그러면 12.85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최대 30억 한도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상속 금액이 크더라도 최대 공제는 3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이 법정 상속분에 해당되는 12억 8,500이죠. 내가 15억을 상속받았지만 12억 8,500이 결국에는 한도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30억 재산이 있고 배우자가 15억 절반이나 받아가니까 15억은 무조건 공제가 가능할 거야 이렇게 오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법정 상속분 한도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배우자가 결국은 또 자녀에게 줘야 되니까 2차 상속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해서 배우자 상속분을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은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혼 상태여야 돼요. 사실혼은 안 되고요. 즉 혼인신고를 완료한 법적 배우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서는 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요즘은 워낙 다양한 그런 가족 형태가 많아서 좀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 확정한 경우에 한해서 5억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 같이 이런 등기나 등록, 명의개서가 필요하면은 해당 기한까지 등기 수정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거든요. 사망하시고 나서 원래 6개월 이내 신고하고 그 다음에 9개월까지 분할기한이 정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1년 3개월까지 이내까지 등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조건을 놓치게 되면 결국 5억을 넘는 배우자 상속공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까지 완료를 하셔야 돼요. 또 이때 또 주의할 게 등기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등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배우자 상속재산을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를 했을 때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즉 단순히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랬을 때는 최소한의 공제인 5억 원만 공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협의 분할에 의한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이걸 원인으로 등기를 해야만 배우자 공제 최대 한도인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즉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의 등기 원인이 그냥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 혹은 상속이 아니라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반드시 등기가 기재가 되어야만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종종 세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비전문가나 상속인 본인 또는 경험이 없는 세무대리인한테 싸게 상속세 신고를 맡겼다가 단순히 그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는 바람에 배우자 상속공제가 전액 배제가 되는 이런 아찔한 경우가 발생해요. 상속인 간에 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이 협의서 작성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법정 상속분으로 일단 등기해서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여러 심판 결정례를 보면은 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단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해도, 그러니까 상속 그 원인 있잖아요. 등기부 등본상 상속 원인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상속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 소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즉 고인이 사망하고 1년 3개월 이내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 과세당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소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배우자 상속 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등기 한번 잘못해서 기존 배우자 공제가 15억인 줄 알고 세금 신고를 했는데 5억으로 줄여버리면 상속세율이 40%라고 할 때는 10억에 40%죠. 4억이나 추징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찔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상속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서 작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도 불가능하고요. 이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입증 서류를 구비해서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돼요. 예규 판례에 보면은 조세관한테 전화로만 나 이거 관련 사건 분쟁 중이야, 소송 중이야 말만 하고 미분할 이 신고서 서류 한 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 한 장으로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쟁 중인 상황이라면 꼭 기한 내에 이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 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협의 분할에 의한 등기를 안 해도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한을 미뤄주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 제기가 있어요. 돼요. 단순히 이 부득이한 사유라고 함은 그냥 상속인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상속재산 등기가 지연된다라고 하는 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서면질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유류분 소송이든 상속재산에 대한 그 상속회복 청구 소송이든 소를 제기해야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줘요. 그래서 이런 소송 등을 제기를 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하죠. 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단순히 법정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단순히 등기만 했다고 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협의 분할 등을 통해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확정되고 변동이 없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에서 사유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해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결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기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때 정확한 신고를 통해서 이 협의 사실을 과세관청에 확인시키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하게 되면 배우자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남아있는 사람은 또 남은 인생을 잘 살다가 배우자를 만나러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 문제를 좀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한,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아두고 꼭 필요한 절차를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에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저 절세미녀와 상담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